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어릴 때 다들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익숙한 질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거 빛의 산란 때문이잖아 하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빛의 산란이 정답의 일부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빛의 산란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태양빛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공기 알갱이와 꽝 부딪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해요. 마치 방구공이 다른 공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요. 이 레일리 산란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의 파란빛처럼 파장이 짧은 빛일수록 오른쪽의 붉은빛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지면서 마구 흩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무려 9배에서 10배나 더 강력하게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온 하늘에 파란빛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작은 공기 분자 하나가 빛을 어떻게 흩어내는지 볼까요? 간단한 3단계입니다. 먼저 1단계, 분자가 빛 에너지를 꿀꺽 흡수해요. 2단계, 그 에너지 때문에 잠시 동안 부르르 진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머금었던 빛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내뿜는 거죠. 이 간단한 과정이 하늘 전체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방금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잘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무지개색을 떠올려 보면 파란색보다 보라색의 파장이 더 짧아요. 그럼 규칙대로라면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죠.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애초에 태양이 파란빛보다 보라색 빛을 적게 내보내요. 출발선부터 다른 거죠. 둘째는 바로 우리 눈입니다. 인간의 눈은 신기하게도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권 위쪽과 우리 눈의 수정체가 필터 역할을 해서 보라색 빛을 일부 걸러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늘은 보라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하늘색을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숨은 조력자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레일리 산란만으로는 이 하늘색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풀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따로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로만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오존이요. 이 오존이 샤프의 흡수라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햇빛에 섞여 있는 노란색, 주황색, 붉은빛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버립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하늘색의 약 67%, 그러니까 무려 3분의 2가 오존이 다른 색깔 빛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배웠던 레일리 산란의 기여도는 고작 3분의 1에 불과했던 거죠. 하늘색의 진짜 주인공은 산란이 아니라 바로 오존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알고 나면 다른 신비한 현상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노을이나 저 멀리 화성의 하늘은 어떨까요? 해가 질 무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은 한낮보다 훨씬 두꺼운 대기층을 비스듬하게 뚫고 우리에게 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긴 여행을 하는 동안 파장이 짧은 파란빛들은 공기 분자들과 너무 많이 부딪혀서 옆길로 다 새버리고 결국 힘을 잃고 흩어져 버려요. 살아남아서 우리 눈까지 직진하는 건 끈질긴 붉은빛 계열뿐이죠. 그래서 저녁 노을이 그렇게 붉게 보이는 겁니다. 지구와 화성을 비교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지구는 대기가 두꺼워서 레일리 산란이 세죠.
그래서 낮은 파랗고 노을은 붉어요. 근데 화성은 정반대입니다. 대기는 1000배나 였고 붉은 먼지가 가득해서 나타내리 붉은색이나 황갈색이에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마지막 줄, 노을입니다. 화성의 노을은 놀랍게도 파란색이에요. 지구와 모든 게 거꾸로인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오늘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하늘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보는 저 아름다운 하늘색은 빛이 흩어지는 물리현상, 오존이라는 화학 물질의 작용, 그리고 그걸 인지하는 우리 눈의 생물학적 특성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하늘이 왜 보라색이 아닌지에 대한 비밀이었나요? 아니면 하늘색의 진짜 주인공이 사실은 오존이었다는 이 엄청난 반전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